여러분 안녕하세요. 인간이 직립보행과 불의 사용을 배울 때 동물들도 발달하면서 그와 함께 인간에게는 없고 앞으로도 없을 동물들만의 증후군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어깨를 으쓱이며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는 반응을 보이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사실 인간에겐 정말 별일 아닙니다.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쁘지도 않은 것이죠. 여러분, 저희는 토픽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시청해주세요. 그럼 시작할게요. 베르세르크 증후군. 베르세르크라는 말을 듣고 광대버섯을 먹어치우며 투지에 불타오르는 전사를 상상했다면 얼른 뱉어버리세요. 그건 단순히 급성 중독에 걸린 불행한 사람입니다. 무기를 빼앗은 뒤 위세척을 시키고 좀 재워야 할 것입니다. 근거는 전혀 없지만 격투에서 과잉 공격성을 발현하는 자들을 가리켜 종종 베르세르크라고 부르는데요. 실제로 베르세르크가 될 수 있는 동물은 라마와 알파카 두 종류뿐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라마가 인간을 무리의 일부로 받아들이도록 인간 스스로가 작은 수컷 새끼 라마를 데려와 키워야 하는데요. 하지만 어른이 된 수컷 라마는 이기주의자의 망나니가 따로 없습니다. 좋아하는 인간마저 라이벌로 여기기 시작할 수 있죠. 라마는 초식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놀자고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죽자고 다가옵니다. 바로 어제 여러분들께 먹이를 받아 먹었다고 하더라도 오늘은 여러분을 먹이로 보는 것이죠. 게다가 그것은 정신착란이 아니라 냉정하고 순수하게 뚜렷한 목적이 있는 분노입니다. 그런 역설적인 행동 변화로 인해 베르세르크 증후군으로 불리고 있답니다. 벌룬 증후군. 이 증상에 시달리는 동물은 학계에서는 아직 단 한 종류밖에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바로 고슴도치입니다. 고슴도치는 그야말로 풍선처럼 불어나서 몇 배의 크기로 커집니다. 방금 여러분이 생각하신 그대로 불쌍한 고슴도치는 그대로 커져서 터져버릴지도 모르죠. 이건 농담이 아니에요. 고슴도치는 몸을 둥근 모양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유연하고 성장하기 쉬운 껍질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걸림돌입니다. 껍질과 육체 사이에는 빈틈이 있는데 껍질 자체에서 딱딱한 바늘이 나고 있습니다. 고슴도치가 부상을 입으면 상처가 곪으면서 박테리아가 발생시킨 가스가 피부 밑을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고슴도치의 다리는 여전히 짧고 스스로 도망칠 방법도 없죠. 며칠 후에는 발이 달린 큰 풍선이 됩니다. 불행한 고슴도치가 그대로 더 불어나면 파열하거나 질식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그 전에 포식자에게 먹힐 가능성이 더 높답니다. 부어오른 고슴도치는 더 이상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수의사는 치료를 서둘러야 합니다. 옆구리에 정확히 구멍을 뚫고 고슴도치 안에 남은 가스를 빼내야 합니다. 플로피 트렁크 증후군. 코끼리의 코는 단순한 장식이 아닌 생존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코가 거의 움직이지 않아 땅에 질질 끌리지 않도록 이빨에 걸치고 다니는 코끼리의 모습을 말이죠. 어쩐지 좀 무섭죠? 한 연구자는 중금속에 의한 약수터의 오염을 지적하고 있으며 또 다른 연구자는 공복으로 유독한 관목을 먹은 게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네요. 더 최악인 것은 큰 코끼리는 코가 건강하지 않으면 천천히 고통받으며 죽음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불쌍한 코끼리는 강물을 마실 수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위협이 없다는 사실이 무심코 다행스럽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고양이 하이라이즈 증후군, 고공낙하 증후군. 이 역시 우리 인간 때문에 생겨난 증후군인데요. 고양이들은 조금이라도 높은 곳에 기어오르는 것을 좋아하고 역사적으로 그것은 대부분 나무였습니다. 손톱을 세우고 매달리기에 아주 좋은 나무 껍질이 있기 때문이죠. 그럼 고양이가 매달리는 것에 실패해서 고층의 발코니에서 떨어졌다고 상상해 보실까요? 그 주변에는 콘크리트, 금속, 거친 벽분, 손톱을 박을 만한 곳은 없습니다.
애완고양이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겠지만 생존의 기회는 의외로 큽니다. 고양이가 항상 발부터 착지한다는 사실 아시나요? 이는 분명한 사실로 여러분도 아시는 무조건 반사 현상입니다. 다만 공중에서 몸을 회전하는 과정 자체에는 시간이 필요하죠. 몇 초의 이야기이지만 낙하하는 것도 순식간입니다. 그러니 높이가 높을수록 채공 시간이 늘어나 고양이가 올바른 태세를 취하기 위한 시간도 늘어납니다. 즉, 낮은 장소보다 더 높은 곳에서 낙하하는 것이 비교적 안전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 증후군의 본질입니다. 돌발성 분노 증후군. 개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인간에게 달려드는 것을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누군가로부터 마치 스위치를 눌린 것처럼 개가 주변 상황을 무시하고 달려듭니다. 돌발성 분노 증후군은 가장 치료가 어려운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역시 인간 때문인데요. 15,000년의 가축화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다양한 품종을 번식시켜왔고 그로 인해 유전 질환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돌발성 분노 증후군은 잉글리시 스프링어 스패니얼이라는 품종의 가계적 특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다른 어떤 품종에게도 일어날 수는 있는데요. 이것은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라도 확실한 진단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애완동물의 이런 문제를 받아들일 각오가 되지 않은 주인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질환을 치료하는 유일한 방법은 안락사밖에 없다고 하네요. 수컷 과민 증후군. 남자를 남자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단순한 답변은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은 생식, 전투, 지배 욕망, 그리고 가장 멋진 사람은 누구지? 바로 나지! 라고 생각하고 싶다는 충동을 불러일으키는데요. 하지만 일부 어른이 된 순양이나 수사슴에게는 겨울에 테스토스테론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순양은 활동적인 생활에 급격히 흥미를 잃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근육이나 습관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현상은 그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테스토스테론의 수준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의 수컷에서도 변화합니다. 그래서 그에 얽힌 사기 사업을 만들려는 움직임도 있죠. 스스로에게 자신이 없는 모든 남성들에게 튜브에 든 물약을 터무니없는 값으로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테스토스테론 저하에 시달리는 것은 양과 수사슴만으로 그것이 수컷 과민 증후군의 형태를 취한다는 것은 과학으로 이미 증명이 되었습니다. 다른 모든 남성들은 슬퍼하고 슬퍼하다가 결국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소형견 증후군. 포켓 사이즈의 작은 개는 항상 짖고 있는데요. 인간은 그것을 재미로 여깁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행동이죠. 작은 개는 물리적으로 큰 해를 미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어린애를 상대하듯이 그들을 대합니다. 좀 장난을 친다고 해도 그들은 아무것도 부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야단치거나 벌을 줘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소형견 증후군이 생겨나는데요. 우리가 먼저 그들을 진지하게 대해주지 않으면 그들 또한 세상을 똑같이 대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다면 굳이 분노나 난폭함을 자제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린아이가 어쨌든 성장한 뒤 마땅한 처벌을 받는 것과 달리 소형견은 평생 쓸모없는 존재가 될 것이고 그 후에는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가축화 증후군. 어머니인 자연 근처에 스스로 거처를 마련한 우리의 먼 조상들은 들소와 산돼지를 붙잡아 집에서 기르는 소, 돼지와 교배를 시켰습니다. 신선한 야생의 피를 얻게 하기 위해서였는데요. 그것은 가축화 증후군이라는 유해한 병이 있다는 사실을 당시에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인간 곁에서 자라는 동물은 모든 능력에서 야생의 동료와 현저히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인간이 직접 먹이를 주고 주위의 환경으로부터 보호해주고 병을 치료해주며 생식할 상대까지 찾아주죠. 동물은 그저 순종적으로 지내며 지방을 저축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동물을 야생에 푼다고 해도 정상적으로 살아남을 수 없겠죠? 새로운 환경이나 어려운 생활 환경에도 나름대로 적응할 수 있는 인간과는 다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잊지 마시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그럼 저희는 여러분의 취향을 반영한 더 정확한 주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그런 증후군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바로 팔로워를 기쁘게 해주고 싶은 욕구입니다. 농담이고요. 하지만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또 뵙기를 바랍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